어, 어. 벌써 그래도 참 공부하면 그래도 끝맺음이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하면 끝나요. 19페이지. 자, 다시 보니까 또 10개 있네. 1번.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 돼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지. 하살표 읽어봐요. 2번 읽어봐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판례인데 올바른 것만 줄 거 봐요. 혹시나 이게 나오면 올바른 배당입니다. 몰라도 되고. 3번에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자,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 못 받아서 경매 신청할 때 방 뺀다 안 뺀다? 안 빼요. 그래서 반대 의무 찾았어요? 의 이행이라 제공하지 않고 집행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반대 의무가 뭐야? 주택 돌려주는 거지. 자, 그럼 밑에 적어봐요.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 경매 집어넣을 때 방 빼고. 방 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세권자가 목적물이나 말소 등기 서류 주고 줘야 돼. 그래서 전세권자는 방 빼고 주택 상가 임차인은 방 안 빼고 경매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전세권자하고 주택 임차인 누가 더 세다? 주택이 더 세지. 안 빼고 경매 집어넣으니까. 빼고 경매 집어넣으면 갈 데 없어. 자, 5번 읽어봐요. 아니, 그 전유부분, 아까 전유부분이면 아까 다세대야 다가구야? 다세대. 다세대면 동호수 플러스 지분 플러스 동호수 해야 되잖아. 그 누락되어 있네. 그래도 괜찮나? 아까 안 된댔잖아. 그 위에서는. 지금은 괜찮다 되어 있네. 포인트가 다르다. 아까는 전입신고고 지금은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야. 확정일자는 어디에 받아? 계약서에 받는단 말이야. 임대차 계약서에. 그때는 뭐가 없어도 돼? 동호수가 없어도 된다. 두 개 걸린다. 6번.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췄다. 그래도 우선면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한다. 확정일자를 미리 갖춰도, 자, 7번 봐요. 여기 이제 세 가지인데, 좀 전에 아까 봐요. 그럼 주주는 어떻게 해야 돼? 주주는 다음날 0시고, 확정일자는 적시에 원래. 적시인데, 문제는 주주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봐요. 확정일자를 6월 10일 날 미리 갖췄어. 그런데 이걸 그 다음날 두 개가 갖췄어. 그럼 어떻게 된다? 12일 0시로 요것도 밀립니다. 요 날이 아니고, 왜? 주주가 전제. 거기 그 지문이야. 뭐가 전제? 주주 전제입니다. 자, 7번. 여러분,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자, 다시 그러면 요거요. 주주는 대항력이고, 확정일자가 뭐라고? 우선 변제권이야, 이게. 여기 우선 변제권을 주는데, 이 확정일자 순으로 우선 변제 준단 말이야. 찾았어요? 배당 요구 해야 준다, 이 말이야.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준다, 그거가 7번. 8번에 1번 가압류, 2번 주주. 안분 배당 줄 거, 마지막에. 하나 더 적어봐. 자, 그러면 1번 가압류가 있고, 2번 저당. 요 두 가지도 똑같습니다. 요 주주화 또는 저당권. 자, 여기 뭔가 뭐, 가압류는 채권일까, 물권일까? 또 처음으로 돌아간다. 채권, 물권. 8개 물건 아니면 다 채권이다. 그거 아니씨. 남마 괜찮다. 채권이야 이거는. 저당권은 물건이지.
채권, 물권 싸움 물건이 이겨야 되는데 등기는 뭐가 먼저 돼 있노? 그래서 두 개를 뭐 한다고? 안 분배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요 저당을 뭘로 해도 돼? 주주화학 해도 주주화학. 2번처럼 주주화학 해도 된다. 똑같은 판례. 9번. 임차주택이 기가 만료 전에 경매됩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야. 봐요. 1순위 주주학을 갖춘 거야. 아까 전세권하고 똑같아. 2번 저당이 경매되었어. 요 주주학은 아까 전세권처럼 원칙은 뭐가요? 대항하잖아. 예외 아까 뭐 요구하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했잖아. 그 똑같은 거야. 요것도 뭐 할 수 있어? 배당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소멸합니다. 이게 전세권하고 같다 해도 아까 배웠던. 근데 하나 차이가 뭔가 하면, 자, 전세권이 1번이야. 2번이 저당이야. 그럼 전세권은 대항합니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고 우선 면제권을 전세권이 먼저 받고 그 다음 저당이 받아요. 주택도 똑같아. 대항하면 어떻게 돼? 살다가 끝나고 새로운 주인에게 받고 나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배당 요구하면 자 저당보다 먼저 받아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자 차이가 전세권은 못 받은 금액이 있어도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그런데 주주학은 배당 요구해서 만약에 못 받았다. 일부를. 그래도 대항합니다. 역시 뭐가 세다? 주주가 세다. 주주학이 세. 그 차이. 전세권은 배당 요구했는데 못 받아도 소멸. 주주학은 못 받으면 대항한다. 어느 게 세다? 주주학이 세다. 그래서 아까 주택상가 임차인은 방 빼고 해야 돼요? 안 빼고 할 수 있어? 안 빼고. 같은 논리야. 자, 10번 읽어봐요. 나오잖아. 보전금이 모두 변제되는 대항연의 임차권은 경매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래, 그 말이야. 자, 포인트.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주택. 그러면 그 계약갱신 요구가 어디도 있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두 군데 다 있나? 한 군데만 있나? 두 군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어른기 상가가 옛날부터 있었어. 주택은 작년, 저작년 그렇게 임차 뭐 3법 쌓고 그때 들어온 거야 이게. 요 제도가. 자 먼저 1번 읽어봐요. 자 요거는 줄 거 6월 전부터 2월까지야. 상가는 6월에서 1월이야 1월. 그 차이야. 알아야 된다. 두 개 비교. 자, 두 번째. 주택은 2기 연체야. 상가는 몇 기 연체야? 3기야. 달라. 그리고 3번 읽어봐. 임대인이 무슨 목적? 그 다음에 실제 거주 목적. 그때 누구 포함? 직계 존속, 비속 포함. 칠판. 그 실제 거주 목적은 주택이 있고 상가는 있다 없다? 자 지금은 임대인이 거절 사유로 하는 거야. 임차인 내가 2기 차이만 냈잖아. 그럼 거절해. 상가는 3기고. 그리고 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 상가는 있다 없다 거기? 없어. 요 차이야. 그리고 다른 거는 대동 소유해. 3기고 2기고 요거만 다르지. 그런데 여기서 실제 거주 목적은 가로 요거 누구 포함? 존속, 비속 포함. 존속이 누구야? 부모. 비속은 자식들. 결혼합니다. 연장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읽어봐요. 몇 해? 몇 년? 자, 7번. 주택은 1회 해서 2년이 끝이야. 상가는 최초 포함해서 몇 년이야?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여러분 5년 계약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그럼 5년 됐잖아. 그럼 최초 포함이 10년이니까 이제 5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약갱신 요구는 4번 하면 끝나겠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다. 다르다, 이게. 5번은 뭐야? 얼마를 올릴 수 있노? 정액 20분의 1 정액이 5%입니다. 1 나누기 20 해봐라. 그게 5%인데, 오빠. 6번 읽어봐요. 몇 월? 3월 되면 끝납니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3번이 아까 뭐라고? 3번을 쭉 7번으로 연결해. 좀 전 아까 3번이 뭐야?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했는데, 거주는 안 하고 또 세를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돼. 그게 7번이야. 찾았어요? 주인이 나쁜 놈이지?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지막에 손해배상은 큰 금액이야, 작은 금액이야? 큰 금액만 찾으면 돼. 뭐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석 달분하고 또 월차인가 2년분의 거절. 그걸 비교해서 큰 금액인데 그냥 큰 금액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뭐라고? 주택에 있는 거야. 물론 상가도 계약갱신 요구가 있는데 일단 주택만 본 거야. 우리 시험에 먼저 한번 답 나왔어. 1에 2년 벌써 나왔어. 뭐라고? 1에 2년. 그리고 실제 거주 목적. 손해배상은 큰 금액. 이런 게 이제 나올 거 답이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야?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도 요거는 주택도 있고 또 어디도 있다? 상가도 있어. 그런데 아까 봐요, 여러분. 조금 전에 공부한 계약갱신 요구도 둘 다 있어, 둘 다. 주택, 상가 다 있는데 요건이 좀 다르다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1번 뭐가 끝나야 돼? 기간이 끝나야 돼. 그리고 뭘 못 받아야 돼? 보증금을 못 받으면 누가? 임차인이 그 어디 법원에 소재지입니다. 법원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등기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임대인이 내는데 실제 어떻게 해야 돼? 선납을 임차인이 합니다. 그 영수증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또 2번이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읽어봐. 상세라도. 그렇죠. 그래서 등기명령 해놓고 이사가도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3번. 보증금의 우선 변제. 자, 다시 말해서 아까 여러분 주주학은 우선 변제 받으려면 아까 배당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앞에서. 해야 되죠? 등기명령 해놓으면 안 해도 됩니다. 배당요구 안 해도 줘. 그거야. 자,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할 필요 없다. 4번. 그러면 그 보증금 주는 거하고 임차권 말소 등기 뭐가 선이야? 보증금 받으니 선이잖아. 보증금 못 받아서 등기했기 때문에. 5번. 그 이후에 한 임차인은 뭐가 없어? 등기명령 해놓고 이제 원래 임차인 이사가고 다른 놈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최우선 변제는 없고 우선 변제는 있고. 다시 뭐는 없고 뭐는 있다? 자, 그리고 6번. 그 임차권 등기는 촉탁으로 합니까? 촉탁이잖아. 임차권 등기 촉탁이고 등기부에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잖아. 촉탁하면 뭐? 임차권 등기. 지금 이 임차권 등기.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 만일에 미등기면 뭐 한다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하잖아. 거기 직권이잖아. 그 화살표. 7번. 자, 임차권을 양도전 될 때는 원래 임대인 동의 받는데 이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는 타인에게 양도전대 된다 안 된다? 마지막에 안 돼요. 요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등기 명령 해놓은 요 임차권 등기는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는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해도 거기 차이다. 자, 그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상가건물. 상가건물은 몇 개 연체하면 해지합니까? 자, 주택은 이게 민법도 민법상 임대차는 그것도 이익입니다.
상가면 상기야. 자, 2번 읽어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환사보증이면 서울은 얼마이고 3번에 9억이야. 과밀은 6,900만원, 6954니까 그 다음에 광역은 54야. 그리고 37이야. 이하가 돼야 정인되는데 상가는. 자, 그걸 초과해도 정인되는 걸 어떻게 온다? 대권 해계. 대권 해계. 대권 해계표. 자, 4번.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포함해서 몇 년? 10년. 그리고 5번. 전통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인정합니까? 자, 그럼 권리금 줄 거 봐. 그럼 권리금은 상가만 있어? 주택가만 있어? 상가 있고 주택 없다? 6번 읽어봐요. 자, 그렇죠. 권리금을 받을 때는 만료전 6월부터 만료일까지야. 6월 줄 거. 3월이 아니야. 옛날에는 거기 3개월이었어. 지금 몇 개월로? 6개월 전부터 끝날 때. 그러면 여러분 봐요. 지금 상가금을 얻어놓고 6개월 지나자마자 상가 내가지고 권리금 받을 작정을 하면 돼. 위치가 좋으면. 맞잖아. 여러분 시험 끝나면 한 5개월쯤 되겠지, 4개월. 그러면 보통 1년 계약하잖아. 그렇습니다. 자, 7번에 누가 방해해? 임대인. 읽어봐요. 자, 그 네 가지 요구수수. 지금 어떻게? 그 두 가지는 권리금을 거라는 거야. 자, 봐요. 줄여놔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7번 봐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단 말이야. 신규 임차인이 있는 거야. 권리금은 요렇게 계약하는 게 권리금 계약. 요 두 명이 계약하는 게 이게 무슨 계약? 권리금. 이 두 명은 임대차 계약이야. 다시 요 두 명은 무슨 계약? 이 두 명은 요리 됩니다. 자, 이때 지금은 이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는 거야. 자, 권리금을 요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게 한다가 두 번째고, 요렇게 줘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 먹는다가 첫 번째야. 거기 요구수수 지금 못하게. 요 두 가지는 앞에 권리금이 정해되어 있고, 자, 뒤에 두 가지는 뭐다? 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차임과 보증금을 현저히 높인다. 거기 세 번째가 뭐야? 현저. 요거는 요거야. 두 명이 요 임대차 계약할 때 이 말이야. 그럼 들어오겠나? 이 신규 임차는 안 들어오지. 그리고 계약 자체를 안 해준다. 임대차야. 앞에 두 가지는 권리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주인이, 뒤에 두 가지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장난치는 거야. 그 다음 8번이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여기 신설돼서 폐업이라는 뭐라고? 임차인의 해지. 누가 해지한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줄 거 봐요. 임차인은 그 감염병 예방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옆에 거기 코로나 법률이야. 코로나 와가지고 줄 거 집합 제한 금지 조치 가로 열고 운영시간 제한 조치도 포함 줄 거. 옛날에 뭐 8시까지 하고 이랬잖아. 총 3개월 줄 거 이상. 그래서 옆에 폐업 줄 거. 그러면 해지 줄 거. 누가? 맨 위에 주어는 임차인이 해지합니다. 찾았어요? 첫 번째 몇 개월 이상 돼야 돼? 앞에 뭐? 집합 제한도 있고 또 금지 조치 또는 운영기간 제한도 했잖아. 다 포함해서 3개입니다. 총 몇 개월 이상? 그래서 폐업을 했어. 임차인이 해지해도 돼. 자, 2번 읽어봐요.
몇 개월? 석 달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코로나 법 때문에 폐업하고, 폐업한다는 게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끝내고 주인에게 통지하고 나서 몇 개월 되면 끝나? 석 달이 있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없어서 이제 안 나온다 그래요. 작년에도 이 질문 나왔다 시험에. 자, 여기까지가 주택상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인다? 집합건물. 찾았어요? 여러분, 집합건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학원 같은 건물. 그럼 봐요. 자, 요렇게 한 동에 여러 구분 소유가 있고, 토지가 있잖아. 첫 번째, 요 101호, 201호, 301호, 이런 걸 뭐라 불러? 전유부분. 복도 등을 뭐라 불러? 공용부분.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 다시 뭐라고요?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자, 1번 읽어봐요. 그렇죠. 야, 구분 소유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모르면 안 돼요. 다시 구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2번 읽어봐요. 3번 읽어봐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전유와 공용 부분은 분리처분하면 안 돼. 그 전유 부분과 무슨 사용권? 되지. 그런데 전유 부분하고 복도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요 차이야. 분리처분은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차이가 좀 있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살표 규약으로 읽어봐요. 그래 됩니다. 자, 그렇게 그 대지 사용권 차이가 있다는 거 공용 부분하고. 자, 3번 공용 부분. 자, 이제 봐요. 이 공용 부분은 절대적으로 분리처분은 안 되고, 공용은 세 가지가 있어. 등기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와, 그게. 공용에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 자, 구조상 공용, 규약상 공용. 그리고 이 공용 부분 뭐? 덕실 변경. 세 가지가 있다 해도. 자, 요거 등기해야 안 해, 규약. 규약은, 덕실 변경은 어느 것만 등기한다? 규약상 공용만 등기한다. 꼭 알아야 돼요. 구조상도 안 하고, 그 덕실 변경도 등기 안 하고, 규약상 공용만 한다. 그러면 구조상 공용은 뭐였어요? 처음부터 복도야. 규약은 전유 부분 101호를 노인정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이 공용 부분 취득하고 없어지고 변경도 등기 안 합니다. 하는 거는 규약밖에 없다. 끝. 바로 1번 읽어봐요. 그렇죠. 복도는 누구 거야?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야. 공유면 뭐가 있어야 돼? 그 2번에 지분이 있어야 돼. 물론 일부 공용 부분은 그들만의 소유도 있지만 지분 읽어봐요. 2번.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을 줄 거라.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크면 어떻게 된다? 면적도 크다. 3번 읽어봐요. 분할 청구 돼? 안 돼? 복도를 어떻게 분할할 거야? 또 하나만 좀 읽어봐라. 그러면 공용부는 분할 청구 안 되고 하나 더 시효취득이 될까 안 될까? 시효취득. 안 된다. 시효취득 안 된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사용 읽어봐요. 용도에 따라 사용, 용도 줄 거. 그래서 복도 용도, 엘리베이터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집합금을 해서 공용부분 사용한다? 용도. 관리단 읽어봐요. 그렇죠. 관리단은 당연 성립이 되고 구분 소유자가 전원이 구성원이야. 하지만 관리인은 구분 소유가 몇 인 이상 1대 선임해야 돼? 10인, 7인, 10인. 그리고 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임차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좀 전에 관리단은 뭐라고?
구분 소유자 전원. 글자가 다르다. 꼭 기억하고. 자, 재건축 1번 읽어봐요. 재건축 계류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 최고하지 서면 2개월 내에 뭐가 없으면 해당이 없으면 거절이다 참가다? 거절. 자, 그래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건축 계류부터 몇 년 이내 철거 공사 안 하면 2년. 뭐 한다고? 다시 사간다가 환매입니다. 다시 7번 볼까요? 재건축 봐요. 재밌습니다. 봐요. 자, 계리가 얼마야? 5분의 4. 계리하고 나서 다시 반대자에게 뭐 한다? 최고. 최고가 독촉이잖아. 참가하자. 같이 하자. 요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서면. 그리고 몇 개월 내에 해답이 없으면 참가다 그대로다. 거절. 처음도 거절하고 독촉 조인데 거절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매도 청구. 그럼 당신 아파트 우리한테 팔고 나가라 이 말이야. 근데 팔고 나갔어. 근데 재건축 계류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뭘 안 해? 철거공사에 착수 안 하면 재건축 안 한다 보는 거야. 팔고 나간 반대자가 다시 산다가 환매야. 첫 번째, 최고는 서면. 거절. 몇 년 내에? 2년. 왜 2년이라 했어? 재건축하면 싸워 안 싸워? 그래서 욕할 때 2년을 하잖아. 그래서 2년이야. 자, 그 다음에 5분의 4 읽어봐요. 7번에. 그렇죠. 마지막 조심해야 돼. 공용부분 변경이 권리 변동이 있으면 5분의 4고 가르고 그냥 공용부분 변경은 뭐? 3분의 2야. 찾았어요? 공용, 복도를 변경한다는 거야. 이렇게 출입구 바꾸고 이런 게 공용부분 변경이야. 3분의 2인데 뭘 앞에 나오면 권리 변동이 있으면 뭐? 5분의 4. 자, 마지막에 4분의 3 읽어봐요. 맞아요? 그래서 규약을 만들고 바꾸고 폐지하고 사용금지, 경매명령, 인도해제 청구는 4분의 3이야. 그래서 5분의 4인지 4분의 3인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적어봐요. 자, 관리비 한번 볼까? 관리비. 무슨 비? 자, 이런 겁니다. 만일에 이 관리비는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관리비를 뭐 한다고? 승계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전유 부분을 승계 안 해? 안 해. 상가 같은 데는 여러분 세가 안 나오니까 경매가 나온단 말이야. 그냥 매매로 넘어갈 때는 문제도 없어. 관리비.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 근데 경매가 나오면 상가 건물이 경매 나오면 그 임차인이 있겠나 없겠나? 대부분 없어. 그럼 관리비 냈겠나 못 냈겠나? 안 냅니다. 주인이. 그걸 누가 떠안아야 돼? 경매인이 떠안아야 돼. 그때 어느 부분? 전유 부분 안 떠안아? 근데 여러분 관리비 그 나중에 실무할 때 보면 이게 전유인지 공용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연체로는 승계 안 해. 요거 승계하지만 연체로는 승계 안 해. 관리비만 주면 연체로 주지? 이거는 또 승계도 안 돼요. 연체로까지 합산해서 나중에 청구한다. 관리소에서. 이런 거 알아놔야 돼. 뭐, 안 받을 거면 몰라도 되고. 자, 그런데 어떤 놈이 관리비를 승계해서 매수인이 승계하고 다시 팔아먹었어. 다른 놈에게 매도를 했어.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놈은 팔아먹었으니까 승계했는데 또 팔아먹었으니까 관리비 책임에서 벗어나. 그래도 책임져. 그래도 책임집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관리비 승계해놓고 경매 받으면 또 싸게 팔잖아.
그래도 관리비 책임져야 돼. 팔아먹어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관리비 그거 꼭 계산해서 팔고 이래야 돼. 자, 집합금을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가담법. 이 가등기 담보가 가등기 나오잖아. 아까 그래서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 순위 보존의 가등기 아까 했잖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거요.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에 대한 특별이야. 어디에 대한 특별? 저당권. 우리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나오잖아. 거기에 대한 특별이라도.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럼 당연히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지. 피담보 채권. 유치권이든 질권이든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권이든 뭐가 있어야 돼? 채권. 자, 그때 질판. 이 채권은 무슨 대차야? 소비대차로 생겨야 돼. 소비대차가 뭐다? 같은 말 적어라. 4개. 빌린, 차용, 대여. 돈 빌리고 담보를 설정해야 돼. 그게 가등기 담보야. 물론 저당권도 대부분 돈 빌립니다. 근데 아까 공부했지.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뭐라고?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은 뭐가 없다고? 제한이 없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가등기 담보는 반드시 무슨 행시? 소비대차. 두 번째 초과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뭘 초과해야 된단 말이야? 뭐 초과해야 돼? 초과가 목적물하고 이게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적용되지. 잡히는 목적물이 차용물이라도 되고 이 목적물이 잡히는 게 빌린 금액 플러스 이자보다 커야 적용돼. 이게 반대면 적용 안 돼. 그리고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고 하나 더 있으면 4번 등기 등록 적어. 뭐 해야 된다고?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가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가정기 담보권은 소비대차가 돼야 돼. 그럼 공사대금 채권은 돼? 안 돼? 안 돼. 소비대차라도 소비대차와 같은 말이 뭐라고? 빌린, 차용, 대여. 이게 나와 있는데도. 자, 초과돼야 되지. 작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적었고. 자, 실행 방법은 당연히 경매할 수 있다. 이게 저당권도 경매집에 넣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에 저당권에는 특별이라도. 근데 뭐가 있다? 안 되지만 기속청산돼.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요거 실행 봐요. 경매되고 또는 뭐라고? 귀속청산이 요렇게 자, 이거 가져가는 거야. 소유권 취득. 자, 그리고 자, 3명이 누구예요? 됐어요?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통지, 경말기에 도래전에도 경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고 그러면 거기 요거 질문. 이제 실행 절차에 가면 경매 가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이 뭐가 돼? 저당권이 돼. 그런데 이제는 이 뭐 하겠다는 거야? 실행 통지는 그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요 절차에 의해서. 이거는 저당권이 없는 거야. 저당권자가 은행이 그 놈이 돈 안 갚는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소유권 취득을 못해. 경매 지금 넣어서 자기가 가서 경매를 받으면 돼. 그렇지 않고 요 절차에 의해서는 가져가지 못해. 저당권은. 근데 지금 가등기 담보권은 요 절차가 있어. 그래서 여기 중요하고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실행 통지. 찾았어요?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 그리고 동시행 두고 본득이하면 뭐 간다? 소유권 취득. 요거. 그 실행 통지, 청산기간 2개월,
동시행, 본득이하면 소유권취득. 또 절차를 거쳐야 돼. 다시 뭐라고? 실행통지, 청산기간, 동시행, 본득이하면 소유권취득. 근데 여러분, 이 가등기 담보를 안 하고 아예 채권자보로 소유권 넘겨주면 그걸 무슨 담보라 불러? 양도담보. 그럼 7번 봐요.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그것만 다르지 가등기담보 똑같아. 양도담보 있잖아.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채권자보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거고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만 한 거야. 자, 첫 번째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 등. 등이 누구다? 요놈이요. 3번. 채무자 등이 누구라고? 3번. 3번이 누구야?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그 다음. 누락이 되면 이건 무효입니다. 3명이 있으면 3명 다 해야 돼. 누락되면 무효야. 그런데 또 이제 7번 봐요. 채권자는 첫 번째 1번 채무자 등에게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2번 해야 돼. 채권자는. 소유권 가져갈 놈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하고 채무자 등은 3번이에요. 3번. 누락되면 무효고 또 후순위자에게 통지합니다. 후순위자에게 누락해도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무효가 아니야. 차이가 있네. 그 다음 뭘 산출해서 통지합니까? 청산금. 그래서 7번 봐요. 동시행에 청산금 주고 목적을 민다고 본득이 서류잖아. 이 청산금을 통장을 나중에 주는 거야. 그리고 목적을 인도받고 본득이해서 소유권 가져가는 거야. 자, 선순위는 고려하지만 후순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합니까? 한다. 그리고 청산금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 다투지 못한다. 하나만 더 적어보면 만일에 저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작다. 청산금이 계산하고 하니까 3천쯤 되는데 1,000만 통지했더라. 그래도 저거 실행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는 정당에 달라 동시행 요 단계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청산금이 작아도 실행 통지 효력도 있고 청산기간 2개월도 진행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동시행해서 거절하면 되는 거야. 목적물 인도와 본득개서를 주시하면서 정당에 평가된 청산금 달라고 요때 하는 거야. 청산기 2개월하고 똑같다. 후순위자 요거다 요거. 청산기간 내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말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자, 7번 동시행 갑니다. 그럼 동시행이 무슨 말이야? 청산금, 목적물, 본등기 요 2개 하고 청산금이 뭐 돼? 요 돼야 돼. 청산금 돼 이 말이야. 2개 똔똔. 이게 동시란 말이야. 그래서 채무자는 언제 갚을 수 있다 돈을?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기 마지막 노선이야. 돈을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 10년 지났다.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그때는 안 돼요. 거기 그 정도로 적혀있다. 자, 그 밑에 포인트 양도담보.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고? 설정자. 가등기 담보도 마찬가지야. 소유권만 넘겨주지 채권자 앞으로.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입니다. 다시 채권자가 누구라고?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고. 그 설정자가 다 뭐 한다고? 사용수익 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잖아. 자, 그러면 문제 봐요. 갑은 원로부터 얼마를 빌리면서? 빌린다 줄 거. 이게 뭐야? 차용, 대여, 소비대차잖아. 그래서 입법 적용되는 거야. 그럼 갑이 빌렸으니까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 소유 부동산, 부동산 등기 등록 맞네?
을에게 담보계약하고 소유권 이전넘기, 소유권 이전넘기가 뭐야? 양도담보. 그래서 갑이 뭐야? 양도담보 설정자, 채무자가 되고, 을이 소유권 넘겨주면 이게 무슨 담보야? 양도담보권자가 되잖아, 채권자. 다시 갑이 누구라고? 채무자, 다른 말로 설정자. 을은 채권자, 다른 말로 양도담보권자. 1번 읽어봐. 사용수익이 누구한테 있다 했어? 갑에게 됐잖아. 그래서 을은 그 임조상가에 손해나 부당이다 발언 청구하면 안 돼. 그대로 가면 되고. 2번 읽어봐요. 자, 봐요, 여러분. 7파. 이 통지했을 때 누락되면 뭐라고? 무효. 후순위자에게 통지가 잘못돼도 그런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무효입니다. 3번 읽어봐요. 시가가, 목적물 시가가 채무에 미치지 못하면 필요할, 왜? 입법 적용 안 되니까. 적용 안 된다, 저거. 그거하고 나중에 질문합니다. 7판. 청산이 없어도 통지하죠. 이거하고 지금 그 지문이 달라. 자, 요때는 봐요. 처음에는 아까 목적물 시가가 차용의 이자보다 컸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청산금이 없어. 그래도 이건 통지하지만 처음부터 그 지문은 처음부터 1억 빌렸는데 그 시가가 작아. 그러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입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은 뭐 적으라?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읽어봐요. 이야, 그래서 지금 4번 읽었는데 저에게 설명 좀 해줘요. 무슨 말이고? 갑이 누구야? 채무자 설정자죠? 그놈이 누구에게? 말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돈을 주지 않고 좋아. 돈을 안 갚으면서 야, 뭐 실행해서 가져가라. 나머지 나한테 주고.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인정해버리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계약 당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적어라. 적어라.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네가 못 갚으면 그냥 돈 빼서 가져가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 돈 빌려줄게. 일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인정 안 합니다. 판례가.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안 돼? 안 돼. 뭐 어쩌노. 봐요. 누가 거기서 채무자야? 소유권 나면 이게 뭐라고? 설정자잖아, 이제가. 자, 그럴 때 채무자 설정자는 돈을 갚아야지. 이거는 안 갚으면서 요 지금 시세가 아마 내 생각에 1억 한 3천 나오니까 당신 다 가져가고 이제 1억에서 까면 얼마야? 3천 나한테 주고 소유권 가져가고 끝내자 라고 채무자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걸 인정해버리면 처음부터 누가 돈 빌려준 놈이 요걸 악용한데도 그럼 헐게 먹는 거야 그냥.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끝나는 거지. 돈은 갚지 않으면서 내 부동산이 얼마쯤 되고 1억 빌렸으니까 계산하면 얼마 남으니까 나머지 얼마 주고 소유권 가져가세요. 나 당신 보기도 싫다. 그 주장하면 안 된대도.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러면 가담법은 누구 보호야? 채무자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자, 마지막 5번 읽어봐요. 그렇죠.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 소멸하잖아. 팔아도 그는 소유권 재단이 못합니다. 자, 그렇게 문제하고 그 위에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합니다. 자, 첫 번째. 명의신탁이 무효야, 유효야? 무효잖아. 유효는 가로 열고 누구야? 종중, 배우자, 하나 더, 종교단체. 요놈들이 조세포탈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하지, 현행법에서. 그럼 종중재산 하면 돼. 배우자끼리 해도 돼. 또 종교단체도 해도 돼. 그 이외에는 무효입니다. 무효는 옆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하려면 앞에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그래서 이번에 유효 읽어봐.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 수탁자. 대내적은 신탁자 적어. 자, 봐요. 여기서 자, 종중법과의 종중 칠판 봐요. 이 유효한 거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야. 그러면 대외적은 누구 거라고? 수탁. 대내는 신탁자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니까 뭐도 할 수 있어? 해지도 할 수 있어. 무효는 해지가 안 돼. 그럼 이때 수탁자로부터 어떤 놈이 샀어. 종중 배우자. 그러면 제3자는 수탁 그런 제3자는 악이라도 취득? 왜? 앞사람이 소유자잖아. 항상 앞사람이 소유자인가 아닌가 알아야 돼. 다시 뭐라고? 앞사람이 소유자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데도 이해가 안 돼요?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잖아. 그래서 그래.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험에 한 3년 전에 한번 나왔다. 그때 이해부터는 잘 안 나와요. 2명은 잘 안 나옵니다. 다시. 배우자 재산, 종중 재산은 뭐? 대내적은 누구 거? 신, 맡긴 사람. 대외적은 수.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니까 그 다음 자는 선악불문하고 취득. 끝. 더 이상 묻지 마요. 몰라도 묻지 마,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거야.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 선이 한 장 넘기면 매도인 악이 나와요. 그리고 또 넘기면 뭐? 중간생략 계약 명의신탁. 자, 이걸 어떻게 문제 푼다? 칠판. 매도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매수가 있잖아. 매수가 신탁자, 다른 놈이 수탁자. 요걸 뭐라 불러? 중간생략형. 자, 신탁자가 매수인 찾았어요? 신탁자가 매수인. 또 하나 더 칠판. 매도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매수가 있어. 이 매수가 누구라고? 수탁자. 다른 놈이 신탁자. 그 매수인이 수탁자. 요걸 뭐라 불러? 계약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수인. 물론 매도인 악이 달리고 여기도 수탁자가 매수인. 그래서 이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가 악인가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고,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자, 그를 읽고 매수인이 신탁자다. 이게 중간생략이야. 문제를 읽고 매수인이 수탁자 나오면 이게 뭐라고? 계약 명의신탁이야. 딱 암기해야 돼. 다시. 매수인이 신탁자가 뭐라고? 중간. 매수인이 수탁자면 계약. 계약에는 판놈이 선의인가 악인가 따지더라. 그 정도만.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봐요. 갑과 을은 그 적용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자, 약정 줄 거. 무효적어.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은 했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놈이 신탁자야. 그럼 누가 신탁자야? 갑. 을이 뭐? 수탁자 적어.
약정은 무효 적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병 소유, 병이 매도입니다. 자, 소유권 등기를 을맹이라 했다. 을맹이 줄 거. 을이 누구야? 수탁자. 그럼 질문 봐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네. 누가 매수했다거나 없고, 갑과 을이, 여기 되려면 갑이고, 여기 을이야. 맹이시다 약정해서 이 약정 무효입니다. 요 그러면, 여기 갑이 되고 신탁자, 을이 수탁자, 두 명 약정 무효야. 근데 등기는 매수인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어, 문제. 자, 등기는 요리했다 돼 있네? 맞아요? 수탁자부로 등기했다 돼 있잖아. 소유권 등기. 그래, 안 돼 있나, 글자가? 소유권 등기를 을맹이로 하였다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중간 생략행도 될 수 있고, 누가 매수했다면? 갑이 신탁자가 매수했다면. 수탁자가 매수했다면 등기도 수탁자 보라면 여기 계약도 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중간생략이면 중간생략, 계약이면 계약, 요리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라고? 다 등기는 누가 보냈어? 수탁. 대신에 누가 매수했는가는 문제 안 나와 아직. 맞아요? 누가 매수했다고 글자가 있나 없나? 못 찾겠나? 없지? 자, 그러면 1번 읽어봐요. 자, 갑이 매수 줄 거라. 갑이 누구야? 신탁자는 이거네, 이거. 갑이 매수했잖아, 병으로부터. 그럼 이거잖아, 이거. 뭐? 매매했잖아. 당연히 갑이 매수했다면 병에게 부탁하여 등기를 요리왔다. 이래 되고 있어. 그래서 자신에게 등기 없이 곧바로 을에게 이전 등기했잖아. 그럼 1번은 뭐가 돼? 중간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7번 봐요. 그러면 자, 아까 약정이 둘 다 무효야. 요 두 개. 요 등기도 무효야. 중간생략 등기에서는 요 등기도 무효야. 그래서 등기한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아직도 판놈이 누구야? 병 거다. 요렇게. 그래서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한 이전 의무 부담은 넘었다. 이게 갑을로 되어 있네. 왜? 요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병은 갑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요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직도 매도인 각거지만 등기만 수탁자로 넘어온 거야. 무효니까. 이 번 읽어봐요. 그렇죠. 칠판. 요 을이 A에게, 요 을이 A에게. 아직 뭔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선악의 제3자에게 해당하지 못합니다. 요 이게. 그게 2번이에요. 자, 3번 읽어봐, 이제. 뱅이까지 잘라봐. 그럼 누가 샀어? 아니, 을에게 X금으로 매도한 뱅이에서 누가 매수했노? 칠판 봐요. 요거잖아, 요거 이제. 을에게 매매했으니까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고 아까 문제에서 병이 을에게 팔았잖아. 그리고 을에게 등기했잖아. 요걸 뭐라 불러? 매수가 누구야? 을이잖아. 을이 누구야? 수탁자. 여기 뭐가 된다? 계약명의 신탁. 계약은 여러분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유효하고 악이면 등기가 무효입니다. 자, 4번도 읽어봐. 똑같죠? 매도인이 둘 다 수탁자 을에게 매매했잖아. 그럼 아까 봐요, 여러분. 요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인가 악에 따라서 등기 효력이 달라져. 그래서 다시 3번. 갑, 을 간의 명예증을 선이 줄 거. 매도인이 선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약정은 무효다 하면 틀리. 칠판. 약정은 을과 병이 한 게 무효야. 자, 이런 봐요. 중간이든 계약명이든 명의시다 약정은 둘 다 무효래도 그래서 틀리고 이제 거기서 선이라면 등기는 유효하다 적어 옆에.
3번 옆에는 뭐 적어라? 등기 유효. 약정은 무효고 답이고 등기는 유효하다 적고. 자, 4번 갑니다. 병이 알고 있다가 악이야. 알고 있었다면 뭐라고? 악이. 악이면 아까 등기가 무효했잖아. 그래서 병은 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왜? 무효니까. 자, 마지막은 갑과 을이 부부고 이부 목적이 없다면, 자, 칠판 봐요. 요 갑과 을이 뭐라고? 부부라네. 요 약정한 놈이. 그럼 부부는 아까 처음에 돌아가면, 자, 여기 봐요.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 했잖아. 읽어봐요, 그러면. 2번 목적이 없다가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 칠판 봐요. 유효면 뭐가 된다? 해지가 되잖아. 그거는 그 지문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한 문제로서 이걸 다 커버하려니까 힘든 거야. 자, 봐요.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해봅니다. 요 밑에 중간 생략 먼저 해볼까 봐요. 요거야. 자, 신탁자가 매수인이 돼야 돼. 요걸 찾아야 돼. 누가 매수했는 거 찾아야 돼. 수탁자가 매수면 요거야. 자, 그러면 계약은 여기 유효다. 요거. 등기는 무효다. 요거 등기 요거. 그래서 요 두 명 약정은 뭐이고 요 등기가 무효야. 소유자는 매도인이다. 자, 을이 정액 처분하면 요 놈이 이제 A가 아니고 아까는 A 나왔지. 2번 정액 처분하면 정은 선악 관계없이 채택한다. 됐어요? 병은 재산 손해가 없어. 을에게 불법의 손배를 청구할 수도 없다. 병은 을에게. 그리고 을은 가백에 대해서도 재물을 보는 자가 아니고 행령죄가 되지도 않는다. 행령죄가 안 된다. 여기 중개사법에 나오는 질문이야. 민법에서니까 잘 안 물어봐. 요겁니다. 요거야, 중간. 자, 이제 다시. 자, 요거, 계약.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여요. 요겁니다. 요거. 자,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 유효, 수탁자 소유자. 요거. 선이면 등기가 유효니까 수탁자 소유권 가져간다. 이 말이야. 그럼 악의는 반대겠지? 악의만 등기 무효, 매도인이 소유자. 그래서 아까 등기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요거. 그래서 계약에서는 요 매도인이 선인가 악인가 어디에 대해서 요 약정에 대해서 봐요.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요놈 갑, 매도, 매수, 신, 수. 이때는 매도인이 나쁜 놈이야. 왜 나빠? 누구와 계약했어? 신탁자하고 계약하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넘겨줬어? 수탁자로 넘겨줬잖아. 이때는 요 놈이 나쁜 놈이라도. 근데 여기는 여기 봐. 매도인은 계약도 수탁자하고 하고 매매계약을 등기도 그 계약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넘겨준 거야. 근데 실제 누구 돈이야? 약정으로 가면 돈이잖아. 갑돈이잖아. 신탁자.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등기를 유효로 보는 거야. 알았다. 등기를 무효로 보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파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매매하고 등기 넘겨줬어. 근데 실제 돈은 이 사람 돈이야. 모르고 했어. 그래도 이 등기가 무효라면 항상 물건 팔 때는 자금 출처부터 먼저 해야 돼. 매도인은. 당신은 언제 돈 어디서 벌었어요? 물어봐야 돼. 말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이거는. 이거는 매도 입장에서는 판 놈과 등기 넘겨준 게 같은 놈이야. 물론 수탁자, 여자의 돈이지만. 그걸 몰랐다면 등기는 유효, 악이면 무효. 근데 요거는 요 놈이 나빠. 왜? 계약은 누구 해? 등기는 요리 넘겼잖아. 아까 중간생략은 요 놈이 나빠요. 그래서 그래. 아, 수고했어요. 오늘 뭐만 잡는가 하면, 자, 매수인이 신탁자면 뭐라고? 아니, 중간 어디 갔노? 중간. 매수인이 수탁자면 계약. 그때 계약이면 뭐 따진다? 판놈. 선악을 따진다. 그래서 등기가 유효.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끝. 그까지만 기억해.
더 이상 하지 마. 다시 뭐라고? 매수인이 신탁이면 뭐라고? 보고도 안 된다. 중간. 매수인이 수탁이면 계약. 이때는 매도인 뭐 따져? 선악. 선이면 등기 유효, 악이면 무효. 그 다음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좀 열심히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솔직히. 사집 좀 맞. 작년에 우리 학원에 세 개 틀린 사람도 있잖아. 와, 몇 번. 그러니까 조금 하면 됩니다. 요 자료를 돈도 많이 냈잖아. 버리지 말고 10번 본다. 10번 보고 점수 안 나오면 저한테 질문하러 와요. 아시겠어요? 예, 수고했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